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문 시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발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미리 알아둘 한자는 자, 입구자. 자, 여러분들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물수자. 그 다음에 자, 계단부 또는 언덕부라고 했던 자, 계단부자, 언덕부자가 있습니다. 자, 꼭 발음이 부라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단부 또는 언덕부라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발은 왼발일까 오른발일까 몇 가지로 표현할까 두 개의 차이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 윗상자처럼 보이면 우리가 발지라고 합니다. 자, 소전을 봐도 발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을 잘 살펴보면 자, 발이라는 걸 감세할 수 있고 자, 왼발인가 오른발인가를 살펴보면 자, 왼발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엄지발가락이 왜 저렇게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부분입니다. 다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면 자, 우리가 실제 요즘에도 발을 그릴 때 저렇게 그리고 갑골문의 발도 똑같다 비교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듣는 의문은 자,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우리가 발이라고 하면 보통 왼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발지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오른발은 상대적으로 쓰는 빈도가 적어서 이렇게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응용을 해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갑골문으로 보면 왼발 오른발을 상하로 배치해서 당연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자의 뜻은 걷다, 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발지자는 발이 왼발 오른발 두 개가 있으면 걷는 느낌이 들지만 발지자 하나만 있으면 걷는 느낌이 잘 들질 않아서 발지라고도 하지만 그치다, 멈추다, 지라고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는 물수자랑 걷다 보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이런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따라서 건널섭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섭이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을 보면 계단 앞에 왼발 오른발로서 당연히 계단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를 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하면서 우리가 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산이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발은 산을 올라가는 발이다. 발지라고 했고 꼭대기면 발과 내려오는 발은 치, 맨 밑바닥은 발과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하면 자,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발지와 발치를 비교해 보면 가는 발이면 오는 발, 올라가는 발이면 내려오는 발, 전진이면 후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이 봐도 발이 몇 개가 보이죠? 자,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라는 걸 딱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내려오다, 내리다, 강자 또는 항복하다라고 할 때는 항으로 읽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속도로 이해가 되면 공부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밑에 빨간 거는 발, 파란 거는 정강이, 분홍색은 무릎이라는 걸 다음 사진처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했을 거고 지금은 이걸 이렇게 발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발족이란 발바닥부터 무릎 부분까지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입급자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갑골문의 모습은 이빨의 모습을 본뜬 걸로 이빨치라고 합니다.
소전에 와서 위에 발지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치라고 하고, 이빨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획인지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15획으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춤추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밑에 발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달리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 보면 흑토자처럼 보이는 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과 밑에 발을 그려서 달려가고 있다, 달리다, 주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자, 발과 관련해서, 자, 이게 지금은 화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큰 사거리 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길에는 사람이 걸어가고 걸어다니니까 가다행 또는 단일행이라고 합니다. 자, 변화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글자 단일행자 가다행자가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왼쪽 절반만 쓴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자, 사거리에 발자국이 찍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자, 누군가가 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자, 이걸 우리가 가다착이라고 합니다. 가다착이라는 글자는 항상 다른 글자 밑에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침이라고 하고, 가다착자가 받침으로 쓰여서 우리가 이거를 착받침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있던 계기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10개의 글자를 살펴봤었죠. 자, 10개의 글자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계기현이었고, 계기현이 왼쪽에 있을 때는 모양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기현자를 외울 때는 그냥 큰 대자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계기현자는 개의 모습을 본뜨고 만든 거니까 실제 계기현자에서 어느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또 알아보는 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입혀보면, 자, 빨간색이 앞다리 뒷다리일 거고, 저 초록색이 몸통, 분홍색이 꼬리, 저 까만색부터 점까지가 입을 표현하는 머리,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계기현자를 다른 글자 왼쪽에다 쓸 때는 이렇게 변형시켜 쓴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건 손숫자랑 서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미리 알아둘 한자로는 뭐가 있었냐면, 자, 입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스스로 자자라고 불리는 코의 모습을 본뜬 코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의 모습을 본뜬 집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면 밑에 8팔자처럼 이 보이는 글자는 동굴 또는 구멍혈이라고 합니다. 자, 소전이라든지 고문을 잘 보면 동굴의 모습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인자,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다는 사실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바뀐 사람 절자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하면 떠오르는 것 하면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한자를 그림으로 또는 그림을 한자로 바꿔보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개견자 위에 코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 개의 코는 작지만 크게 그렸다는 건 개가 코로 냄새를 맡는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냄새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입구자를 추가하면 냄새 맡을 후가 됩니다. 입구자의 발음을 따온 형성자이겠죠.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면 냄새 맡을 후다, 이렇게 발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계견자랑 입으로 되어 있는 걸로써 먹다 아니면 짖다일 겁니다. 자, 그림처럼 짖다를 나타냅니다. 이게 한 마리가 짖는 거라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개 여러 마리가 자, 떼지어 짖는 모습으로서, 자, 우리가 울부짖는 개들의 모습으로서 짖다 곡이라고 한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울다 곡, 짖다 패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자, 구멍 밑에 개로서 자, 구멍과 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가 구멍을 파는 모습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고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 갑자기 개가 구멍에서 나오는 모습과 관련된 뜻이고 5번이 왜 있는지는 차근차근 알아봤었죠. 자, 이렇게 상정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걸어가고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개 구멍에서 개가 있다 갑자기 달려드는 이런 장면으로서 갑자기 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놀래서 넘어져 있는데 개가 달려와서 사람을 물면 이걸 우리가 저지를 범이라고 했습니다. 범죄. 자, 이런 개도 사람이 잘 훈련시키면 사람 말에 잘 따르기 때문에 사람인과 개견을 이렇게 써서는 엎드릴 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가 마치 왕인 것처럼 이렇게 굴면 자, 우리가 이거는 미칠 광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각본문에서는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어느 개의 하루라고 자, 만화를 읽어봤었죠. 자, 어느 주인 아저씨가 이런 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고 자, 이때 도둑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이를 눈치챈 개가 구멍으로 갑자기 얼굴을 내밀고 놀라겠다. 이 장면과 어울리는 한자는 그러겠죠. 구멍으로 갑자기 개가 얼굴을 들이면 갑자기 돌일 겁니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도둑을 해서 개가 짖는 모습을 한자로 표현하면 짖다, 패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옆집 개들도 떼지어 짖는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써서 울다, 곡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쥐가 생쥐가 앞으로 지나가자 개가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다가 자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구멍에 꽝 부딪히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아마 이 모습에서 우리가 부딪힐 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머리 아파 개가 똥을 코로 냄새 맡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면 코자자와 개견자를 써서 냄새 취라고 했고 좀 더 리얼하게 입까지 추가해서 냄새 맡을 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입구자의 발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개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이 장면은 자, 엎드릴 복종의 의미라 그랬고 반대로 개가 사람을 무는 이런 장면은 자, 범할 범, 저지를 범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가 사람을 미쳐 날뛰는 이 장면을 우리가 미칠 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한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1학기 때 자, 그릇을 본뜬 글자라고 했고 위에 파란색 부분이 180도 회전을 해서 자, 그릇 명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 자, 사전에처럼 싸납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바꿔보면 너무나 정겨운 모습인데 왜 싸납다가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아마 치킨이 담겨 있을 거고 치킨 앞에서 개가 자, 야성을 드러내서 이렇게 해서 싸나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꼭 생각해 봐야 되고 가, 정, 맹, 어, 오, 가정, 맹, 오. 가혹한 정치,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때 맹자가 쓰인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짐승 숫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자, 개를 데리고 사람이 무기를 들고 사냥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짐승 사냥을. 자, 근데 지금 글자랑 비교해 보면 왼쪽 파란색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개, 눈코기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개 같은 놈이라고도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고사성 하나 알아두라고 그랬죠. 인, 면, 수, 심. 인면수심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이때 짐승 숫자가 쓰인다. 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과 같은 마음이다. 즉,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이걸로서 개의 복습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노에서 나온 나이와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노라는 책은 토론할 논자의 말씀처럼 토론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자,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토론한 말들을 엮어놓은 책이고, 자,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써진 책입니다. 공자라는 건 이렇게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죠. 공유라는 배우의 성과 같이 공씨고, 자, 자라는 게 이름이 아니고, 원래 공자 이름은 언덕구자를 쓰는 공구였는데, 왜 자라고 부르냐면, 공자 당시에는 선생님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등 춘추 전국 시대에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란 공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미리 알아둘 한자에는 이 글자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해 주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자의 생애와 관련된 표현을 지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자왈로 시작합니다. 이거를 아이자자 말하자 월자로 해서 아이가 말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논어의 책이니까 공자왈로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자왈이 아니라 자왈일까 라고 했었죠. 당연히 제자들이 쓴 책이니까 스승을 높여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자왈이라고 쓴 겁니다. 공자왈이 아니고. 자, 이제 표현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십료의 지우학. 자, 나오자, 열십자, 이슬유자, 다섯오자, 마릴리자, 뜻지자, 어주사 우자, 배울학자. 나는 자, 십료 10개가 있고 5개가 있는 거니까 15살에 드디어 배워보기로 뜻을 두었다.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15살을 우리가 지학이라고 부릅니다. 지학 꼭 한자까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셋삼자, 열십자, 3개가 10개 있으니까 30이겠죠. 나는 30살에 드디어 자립하였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자립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30을 우리가 이립이라고 부릅니다. 꼭 한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2 불혹. 자, 나는 자, 혹자만 알면 되겠죠. 혹자는 홀리다 뜻입니다. 나는 40살 정도 돼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홀리지 않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유혹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불혹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50이 지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살이 돼서 나는 드디어 자, 하늘의 명을 알았다. 무슨 뜻일까요? 50살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나이. 그래서 50을 우리가 지천명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60이 이순. 자, 60살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다. 60살에 귀가 순해졌다라는 소리겠죠. 즉 나에 대한 비난 소리도 귀에 거슬리질 않고 들을 거 듣고 걸러들을 거 걸러듣고 그런 상태가 된 상황을 말하겠죠. 그래서 60을 우리가 이순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순. 70이 자 70은 좀 길죠.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합니다. 자,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70살이 되니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 행동해도 불유구 법을 어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때를 70을 우리가 종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천명은 몇 살? 그렇죠. 50이었죠. 자, 불혹은 그렇죠. 40. 자, 이립은 다같이 30. 이수는 60. 자, 약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약관은 논어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남자 나이 20살, 아직 어리지만 갓을 쓰는 나이 20살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고이라는 건 인생 70고래이라는 표현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70살까지 사는 게 옛날부터 드물었다라는 표현으로 고이는 70. 그래서 종심도 70이고 고이도 7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년은 여자에게 쓰는 표현으로 한 18살에서 한 22, 셋 이 정도까지를 방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학은 몇 살이라고 그랬죠? 15. 꼭 한자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립은 한자도 알아둬야 됩니다. 30. 불혹은 40. 지천명은 50. 이수는 60. 종심은 70. 약관은 20. 방년도 여자 나이 18에서 한 22.
소위 70 종심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립 30 이순 60 지학 15 꼭 한자까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60간지 60갑자 수업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했고 저번 시간에 마지막 프린트를 나눠줬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보고 이 영상도 한두 번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